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도 1% 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비트를 좀 마지막 순으로 보고 이더리움이 오늘 1등입니다. 제일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4%밖에 안 되잖아요.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강세 기준이에요. 오늘 누가 주도를 해서 얼마만큼의 시세를 주고 있고 누구를 끌어주고 있냐 이 부분인데, 분봉상 보게 되면 단기 추세 돌파 이후에 상승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딱 잘라서 모양을 보면은 비트코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시스템이 다르죠. 이더리움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케이스, 비트코인은 고가 라인으로 이제 노는 케이스. 그래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올라가는 폭도 지금 비트코인이 두네요. 왜 그런 걸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같이 얘기해봤지만 이더하고 알트 시장이 강해질 때 비트도 따라가긴 할 거다. 하지만 굉장히 약하게 올라갈 거다. 이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그래서 앞으로 이더하고 알트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비트코인도 따라가긴 할 텐데 이렇게 약세 구간으로 따라갈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맞춰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포인트. 자, 하지만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비트 기준에서 언제 끊어질지, 만약에 이 상태로 안 끊어져 계속 올라가 그러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고가에 대한 가격이 대략적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제도 잘 가고 있고 오늘도 잘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돌파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냐, 제가 그거를 그림으로 한 가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자, 근처 왔을 때는 이제 단기 고점에 거의 다 왔네. 이 정도면 상승 끝나겠다. 근데 또 올라가요. 이렇게 됩니다. 걸쳐요. 돌파된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상단까지 왔어요. 이렇게 온 상태인데 걸치기는 돌파가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완전히 몸통이 뚫려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렇게 뭐가 걸쳤다 그래서 이게 뚫렸고, 물론 이제 국내는 그렇지만 해외 기준에서는 이미 신고가를 매일같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3일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국내하고 해외하고 전체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는 돌파가 아니고 걸치기 정도다. 그래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뚫렸다, 올라갈 거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대신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더하고 알트 쪽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적으로 한 가지 잡아볼 게 있어요. 뭐냐면 계속 가잖아요. 자, 만약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 떨어져. 조정도 약해. 이렇게 가면 조정 또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해서 만약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 최고가가 만들어졌고요. 그거 일단 하나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올라가고 있다가 비트코인이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밀리게 된다, 이러면 이제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분봉상 보면은 아직 돌파도 없고 붕괴도 없습니다. 이번에 상승 이후에 여기 기준가를 깨지도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넘어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상승이 돼서 1%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중간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또 봐야 되겠죠. 이번 주의 동향을. 자, 근데 문제는 가격폭을 설정해서 만약 뚫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대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이 뚫렸어요, 위에가.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비트가 지금 뚫렸다. 만약에 못 뚫렸는데 그냥 상단 라인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더라. 큰 시세는 안 나와. 빵은 안 나오는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요. 눌렸다가 또 가고 눌렸다가 이렇게 가버렸을 때 갈 수 있는 최고가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만 4천 달러. 현재 달러가 11만 1,5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3,000 정도, 13,000달러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원화 기준은 8,400까지. 지금 5,000이잖아요. 5,500이니까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3,000이면은 비트코인이 20%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크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 꼴찌 역할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좀 다르게 들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비트코인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고가까지 보면 20%면은 적지 않은데 실망할 게 뭐가 있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꼴찌로 계속 앞으로 주도를 할 거예요. 비트는 나 앞으로 가긴 가는데 세게 못 가. 오늘처럼 천천히 갈 거야. 이렇게 다른 코인들 막 10% 가고 20%, 막 8%, 5% 올라갈 동안에 나는 1, 2%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갈 거야. 그래야지 뭐가 맞아요? 균형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고가를 도달했을 때도 좋게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얘가 20% 올라갈 동안에 나머지 중소형 코인들이나 이더리움은 그 이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20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폭이 잘 나올 수 있겠죠? 네, 그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하게 아직 9시도 안 됐고 장중 돌파나 종가 형태도 안 나오는데 사실 종가를 보지 않아도 현재 상태만 놓고 보더라도 붕괴도 없고 돌파도 없기 때문에 그냥 1%에 대한 상승이 나왔다. 1.56%에 대한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비트코인을 경계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경계는 하는데 뭐 올라갈 수 있으면 계속 한번 가봐라 그러고 있어요. 올라가주면 땡큐, 붕괴되거나 조정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조정 상태로 패턴을 바꿔서 다시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 비트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승 후 이더하고 알트 상승.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정 후 이더하고 알트 상승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과거에도 보면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줄 때 비트 못 가고 비트 조정받고 또는 따라오게 되면 오늘처럼 비트가 꼴찌로 따라옵니다. 다른 거 다 뭐 기본적으로 3%, 5% 넘어가는데 자기 혼자 1%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온다고요. 그래서 어느 모습을 가지고 이번에 따라와 줄지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포인트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더리움이 뭐 알트코인이 뭐 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비트가 사실 걱정이 좀 돼요.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떻게 만들어질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하고 연관성이 가장 높은 테더 도미넌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입장으로 보게 된다면 테더 도미넌스도 시원하게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테더는 국내 거, 해외 거 이런 게 없잖아요. 테더 도미는. 그러니까 이제 테더 도미넌스는 지금 이렇게 해서 밀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붕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지고 돌파를 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현물 시장에서 뚫렸고 테더 도미 입장에서는 밑으로 붕괴가 됐고 잃어버리면 야, 이거 맞아 떨어졌다. 한쪽으로 완전 기울었다. 그러니까 상승이다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원하게 그거를 지금 얘기 못해요. 그럼 오늘자 기준 오늘 또 1.6% 반등이고 해외 거래소는 1.8% 상승하고 있거든요. 비트가. 근데 이 와중에 테더 도미는 무너지고 있나요?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양쪽 틀을 봐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비트라고 봤을 때 여기는 테더 도미예요. 자, 양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거울 시스템인데 결국에 비트는 여기에 걸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테더 도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단부가 깨지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꼭 고가를 찍었다 그래서 신고가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돌파를 확신하냐 이거지.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왜? 시장에서는 볼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캔들에 대한 가격 하나만 딱 가지고 돌파로 볼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해외 거래소 돌파됐죠. 국내 거래소 그러면 왜 못 따라갈까요? 그죠? 최소한의 국내 거래소도 여기는 뚫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억 6천이. 정고점 돌파인데 환율에 대한 변동폭이 있다고 해서 김프에 대한 변동폭이 있다고 해도 과거에는 동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왜 똑같이 돌파가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거래가 왜 안 나옵니까? 네, 거래. 시세 분출. 이번에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해외 거래소가 상승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조정받고 지금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앞점, 고점 넘어간 거예요, 이게. 고가 돌파했는데 거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붙어요.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사이클에 대한 오해가 생겨버릴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지금이. 네, 거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조금 앞전보다는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전체 시세로 봤을 때 커졌냐 보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있다면 지금은 요만큼밖에 없거든요, 거래가. 근데 여기를 지금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개별 코인 가지고 무너진 코인들 많이 봤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돌파가 확정이 됐는데 거래 없이 넘어간 알트코인들이에요. 그럼 이것도 전구 뚫렸잖아. 근데 왜 다 무너졌어요? 엄청나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주요 사항은 뭐냐면 뭐 이거 가지고 앞으로 이 알트코인하고 이더리움도 영향 받겠네 뭐 그걸 다 떠나서 지금은 꼴찌가 비트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도 시장이 이더하고 알트로 돼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추가로 시세가 1% 이상 더 나와준다면 아마 뚫릴 거예요. 천장이.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었던 테더 도미도 붕괴가 될 거고, 비트코인은 상방 돌파로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미미하죠.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어제도 사실 아쉬웠는데 오늘 상승도 아쉬워요. 1.6%에 대한 거래로 봤을 때 어제하고 비슷한데 상승폭이 약합니다. 네. 최소한의 3% 이상이라고 한다면 거의 확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무조건 확정이죠. 왜? 저항이 뚫리고 전체 추세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 포지션에서 상방 뚫렸다예요. 근데 지금은 단기 포지션에서 뚫릴까 말까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자리값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살펴본다면 앞으로 시장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꼭 여기를 찍는다가 아니고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데 큰 변동은 없어요. 달러 기준으로 바뀌어봐야 뭐 몇천 원 바뀔 거고 원화 기준으로 바뀌어봐야 뭐 몇백만 원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틀보다는 조금 변동이 생기더라도 평균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살펴보면서 보유 코인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